미얀마는 들켰을 뿐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프리카도 있고 뭐 나라가 많습니다. 베트남도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란에서의 K-타워 사업 있잖아요. 근데 K-타워 사업을 이란에서 MOU를 썼단 말이죠. 우리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란하고 자 K-타워 사업 합시다 MOU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MOU에 그 K-타워 사업을 주관을 미르재단이 한다고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르재단이 왜 이걸 하냐고 문제 삼으니까 저 LH공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니 그거는 이제 번역을 잘못한 거다. 말도 안 되죠. 무슨 뭘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미르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뭐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10월 달이거든요. 10월 달. 예. 최순실 사태 초기니까 아니 뭐 이란에 가가지고 뭐 미르재단이 뭘 했겠어? 생각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교수님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변태들이 찾아낸 거죠. 뭐. 여기 이제 밑에 영어에 박스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 미르와 그 외의 회사들. 미르 파운데이션 16개 회사들이 이걸 한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누가 예를 들면 김어준과 200명의 사람들이 이걸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김어준을 201명 중에 한 명으로 보겠습니까?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하는 걸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번역 실수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번역 실수했다는 거 여기는 정확하게 미르가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MOU를 직접 찾아보신 거지. 정부 내부 자료에서. 찾아봤더니 미르 있네, 맞네, 뻥쳤네 그때. 그때는 뻥친 거예요, 아예 대놓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언론들도 설마 그랬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이란의 K타워의 운영권을 예. 미르재단이 이제 갖게 되면 예. 그 안에 뭐 센터 뭐 이런 교육기관 태권도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예. 다 ODA로 오는 이 사업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을 부르죠. 화장품, 음식, 전자. 입점.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뭐 이런 이제 금융. 그 음식점 들어가죠, 당연히 예. 음식점. 이 운영권을 갖게 되면 예. 향후에 지속 가능하게 예. 이 많은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죠. 이걸 운영권을 미르재단이 갖는 거지 이들이 이걸 다 뭐 수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부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K타워 관련 예산이 매년 몇백억씩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빨대인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런 다음에 미르가 뭐라고 갑자기 ODA 사업의 운영권을 가지냐고요. 이게 미르 혼자 되는 일이냐고. 이걸 대통령이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 기획부동산이거든요. 거의 완전히. 그런 속성이 있다면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사기인데. 근데 여기서는 사기는 아니에요. 왜? 정부 예산이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보통은 싸구려를 비싼 척 하고 팔아먹고 튀는 거잖아요. 기획부동산이. 케냐에 대통령이 방문해갖고 산업단지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 산업단지에 누구를 유치하려고 했냐면 개성공단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서류를 찾아냈죠. 개성공단의 입주 업체들 대상으로 케냐로 가자. 근데 또 저희가 알아봤어요. 케냐가 어떤 곳이지 했더니 전기요금 딴 데보다 3배 비싸고 물값도 비싸고 이러니까 더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한테 보상금도 안 주면서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가자. 기회의 땅이다 그러면서 설명회를 하면서 하는 자료를 입수를 했거든요. 네. 이건 이면수심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뚜렷하게 방문했던 곳이 어디냐? 아프리카 3국은요. 아프리카 3국. 작년 5월 달에. 일본에서 G7 열려가지고 오라고 했는데도 안 갔어요. 북핵이 주제인데. 이명박 때 G7에 업적으로 참석한 걸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요. 엄청난 자랑의 기회인데 안 갔다고. 평소답지 않게. 대신에 어디로 갔냐면 그때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 3개국. 케냐, 이디오피아, 우간다를 갔어요. 그러면서 뭐 아프리카 국가와의 무슨 협력이 어쩌고저쩌고 우방 어쩌고저쩌고 우간다를 왜 갔냐 그랬더니 우간다 왜 가요 왜? 우간다는 이제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 왜곡을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땡기려고 갔다고 해명했거든요. 근데 우간다 정보 좀 이따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간다하고 아까 그런 데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며칠만 찾으면 나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미르 대사를 바꾼 다음에 작업을 했죠. 근데 그 전에 베트남 대사를 같은 식으로 바꾼 적이 있어요. 근데 베트남 대사하고의 연결고리는 최순천 씨, 최순실의 여동생 맞죠? 그 남편 유치원 사업. 네. 예, 유치원 사업. 그러니까
조카 유치원 사업을 도와주려고 했다. 요게 첫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베트남으로 몰려왔어요, 초반에. 그 연결고리가, 베트남의 특이점이 뭐가 있지? 해먹을게? 공단하고 뭐가 연결됐나? 왜냐면은, 공단은 보통 무상이나 저렴하게 받고, 몇십 년씩 빌려주거든요. 근데 만약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하게, 무상이나 저렴하게 가져온 다음에, 입주업체들이 조금만 받아도 몇십 년 동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연결이 돼 있나? 그래서 막 찾다가, 그러면, ODA 관련해서 해외 간 데가 어딨지? 아프리카 간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게 진짜로 있다면, 개성공단을 케냐로 옮길 계획이 있었다면, 케냐 아니라 아프리카 등지로, 뜬금없잖아요, 진짜. 물류 비용 어떻게 멀리. 인건비에 노동력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계획이지만 걔네들한테서 그게 상관없이 돈만 되면. 그렇잖아요? 케냐 쪽에도 우리, 소위 공단이 갈 테니까, 니네 거기서 고용 창출 효과 나지 않냐. 그러면, 거기 공단 부지 좀 싸게 달라. 우리가 와서 공장 짓고 할 테니까, 그 공장 짓는 거 ODA 사업으로 짓고, 그 다음에 그 부지에서 나온 이권 걔들이 수십 년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0년을 빌리면.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걸 왜 기획부동산에 생각했냐면, 이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그 이권을 보고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시킨 거 아니냐는 거지, 나는. 그게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130개 정도는 지역 산업단지 중에서 분양이 10% 이상 된 곳이 한 10군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걸 했느냐? 땅 장사였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데 해외에선 더 잘 되겠죠. 진짜로 개성공단 업주들을 모아놓고 이런 걸 한 거예요. 이거를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했는데도 2015년에 네. 부적격으로 했는데도 다시 이걸 예산을 편성하고 이 개성공단 업체들을 모아놓고 안내를 하면서 이거는 개성공단 업주들 이미 문 닫은 다음에요. 폐쇄한 다음에 업주들을 데리고 케냐로 갔어요. 케냐로 실제로 갔다고. 골 때리잖아요. 개성공단 업주들을 케냐로 들고 간다는 발상을 누가 해요? 근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거를 만들었지만 통일부가 데려갑니다. 그 개성공단을 관리하던 데는 통일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범정부적인 사업이었던 거죠. 근데 이 플랜은 2015년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개성공단 문 닫기 전에. 그러니까 나는 의심하는 거예요. 이 부적격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입주업체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심스럽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기획부동산적인 관점에서 뛰어난 머리가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믿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케냐만 가지 않았어요. 이디오피아도 갑니다. 그때 방문했던 나라 있잖아요. 우간다까지 이제 네. 이디오피아도 이 개성공단 투자조사단이 함께 갑니다. 이디오피아까지. 그런데 그게 바로 그때 5월 달에 갔던 그 순방국이에요. 다 G7 제끼고 갔던 그 순방국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거기 간 코이카 이사장을 미리 바꾸거든요. 그리고 그 코이카 이사장이 거기 가서 코이카 사업에 문화 음식은 다 미르가 한다라고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 사업 계획들이 그때 다 짜졌다니까. K밀 사업인데 그게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만 드리면, 예. 푸드트럭을 그리로 가져가서 푸드트럭. 한식 세계화 차원에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어. 그게 미르가 세운 계획이에요. 아니, 생각해봐. 거기 병원 지어지고 학교 지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격 규정 지어진 돈을 가지고 푸드트럭으로 비빔밥을 아프리카인들에게 돌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코이카에서 하겠어요? 그것도 있지 않았나요? 초음파로. 그러니까 출산 장려 뭐 하겠다고 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초음파로 성별을 확인해 주겠다. 50억. 뭐. 자, 근데 이 푸드트럭은 말이죠. 최순실, 또 조카예요. 조카가 푸드트럭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요 PPT에 못 넣었는데 차량 구입이라든가 뭐 이런 그거에 대해서 또 특혜를 준 게 또 하나 또 나왔습니다. 이 ODA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봐고요. 봐야 되고, K자 붙은 사업도 다 뒤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과 관련된 것도 전면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굿을 믿어서, 예를 들어서 점쟁이를 믿어서, 또는 최순실의 영적인 능력을 믿어서 북한이 곧 붕괴될 거라고 말하니까 그걸 믿어서 공단을 폐쇄했다. 아니라는 거지. 쭉 내용들은, 요약하면은 ODA 사업과 새마을 운동이 다 그런 의혹이 든다는 거죠.
2조 7천억이니까 네. 거기서 제가 1,600억 정도 찾아냈거든요. 1,600억 정도? 네, 그러니까 2조 7천억 중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쓸 것 같아요. 근데 자료가 너무 참 없어요. 외국에 대한 것들은. 오늘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연속 속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사나 뭐 이런 좀 이상한 좀 이렇게 좀 그로테스크한 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국정농단의 핵심은 예산이거든요. 앞으로 예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근에 저희 책이 좀 판매가 뜸한 걸 보니 좀 줄어든 거 보니까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최순실 얘기 나오는 거에. 저는 그러지 마시고 이 최순실이 뭘 잘못했는가 핵심이 국정농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제2 최순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정도를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해외로 빼돌린 돈뿐만 아니라 이렇게 검토해야 될 최순실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맛배기만 봤고 그 구조적인 이야기는 책에도 있어요. 책 제목이 뭐죠? 예,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라는 책입니다. 원래는 이게 최순실과 40인의 예산 도둑들 제목이었는데 46명을 찾아냈습니다. 오. 근데 명예훼손 문제가 좀 걸리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또 46인의 예산 도둑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예산 도둑들로 했습니다. 46인이 있답니다. 최순실 예산과 관련돼서 이 사람이 연루된 게 거의 분명한 것 같다라고. 공무원이 7명 있어서 이제 그 이름을 여기 책에 들 수는 없었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